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좋은 보험회사 고를 때 이것만 참조하자 라는 내용으로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이 보험회사 중에 어떤 걸 내가 골라야 되나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영상을 제작을 해 봤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하는 내용을 너무 맹목적으로 다 믿지는 마시고 참고사항 정도로 생각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데이터들이 다 어떻게 보면 과거의 데이터일 뿐이고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거든요. 보험회사의 재정 상황도 계속 바뀔 수도 있고 보험회사에 대한 평가 그런 것들도 계속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 이 보험회사가 이 정도 평가를 받고 있다, 재정 능력도 이 정도로 평가받고 있다라는 정도로 참고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 보험 상품을 몇 개 뽑아봤는데 보험료도 비슷하고 보장도 비슷해요. 한 두 개, 세 개 회사가 이렇게 비슷할 때 어떤 회사를 고를까? 그때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되겠다. 어차피 비슷하니까 이 회사를 고르면 되겠네? 라는 기준 정도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보험회사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길게 보는 상품이니까 좋은 회사, 튼튼한 회사, 가능하면 잘 고를 수 있도록 한 판단 기준을 좀 넓혀보자 라는 차원에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보험회사의 RBC 비율이란 거에 대해서 저희가 알면 될 것 같아요. RBC 비율이 지급 여력 비율인데 보시면 보험회사 재무 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다. 그리고 보험업법에서는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RBC 비율이 요구 자본분의 가용 자본, 그거를 100%로 이제 환산을 한 건데 쉽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보험 가입자가 일시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회사가 그걸 지급할 자본적인 능력이 충분하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 비율이거든요. 일시적으로 보험금 한 100억을 요청을 받았어요. 그때 내가 100억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되냐? 내가 100억이 있으면 100%일 거고 200억이 있으면 200%가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객이 보험금을 받을 상황이 됐을 때 충분히 지급할 여력이 되냐라는 걸로 재무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죠.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곳이 금융감독원 사이트 가서 알림 소식이라는 곳 들어가서 보도자료 보시면 계속 데이터가 업데이트돼서 올라옵니다. 지금 최신 자료가 2019년 12월 데이터고요. 그걸 한번 봐볼게요. 아까 보험업법에서는 100% 이상을 유지하라고 했는데 금융당국에서 권고하는 사항은 150% 이상입니다. 그 기준으로 한번 보실 때 좌측은 생명보험회사고요. 생명보험회사에서 보시면 비율이 꽤 높죠. 평균이 한 284% 정도 되니까 거의 300%에 육박한다. 뭐라고 해서 뉴스도 나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국제 회계 기준이 새로 지금 도입되고 있다고 해서 그 기준에 맞추려면 좀 더 충분한 자본이 확충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맞춰서 미리미리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도. 그래서 300%를 넘어서는 회사들도 많고 300% 넘어가는 회사를 보면 삼성, 교보 좀 큰 회사들이죠. 300% 다 넘어가고 있고 처브, 프루덴셜, 오렌지라이프, 라이나 다 300% 넘어가고 그리고 카디프, 그리고 교보라이프. 저희가 교보라이프는 많이 보잖아요. 교보라이프 플래닛 해가지고 여기도 최근 300%가 넘어섰네요. 생명보험사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이제 손해보험사가 조금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금융당국 권고사항인 150%를 넘지 못하는 회사가 지금 있죠. 보면 MG하고 더K입니다. 특히 MG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보험료도 싸고 또 활발하게 영업도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가입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특히 MG 쪽으로 설명을 많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회사 외에는 나머지는 다 150%를 넘어서고 있고요. 좀 튼튼한 회사들 보시면 삼성 같은 경우 300% 넘고 현대 같은 경우 200% 정도 넘죠. 그 외에 또 자본이 많은 회사들도 좀 있고 다만 생명보험사보다는 손해보험사가 조금 지금 열악하다. 그리고 MG, 더K 같은 경우는 뭔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나온 기사들 같은 거 포함해서 한번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함께 봐볼 만한 기사들이 있어서 한번 볼게요. 생보사 RBC 비율이 300%대 눈앞이다. 아까 보여드렸죠. 그래서 프루덴셜 생명은 400% 정도 돼서 업계 1위다 라는 내용이고 기사를 잠깐만 보면 자, 생보사 RBC 비율 300%대 눈앞, 프루덴셜 생명 424.3% 1위 라고 나와 있고 생명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여력 비율이 지난해에도 개선돼 300% 육박했다. 새 국제회계 기준 도입을 앞두고 생보사들이 자본 확충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RBC 비율이 지속해서 개선되고 있다. 라는 내용이고 밑에 보면 교보라이프 플래닛은 지난해 1월 교보생명으로부터 350억 원을 증자받아 RBC 비율이 77.1%나 상승했다. 생보사 중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이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모 회사가 좀 튼튼하면 교보라이프 플래닛도 보면 교보생명으로부터 증자를 받는 거잖아요. 모 회사가 좀 튼튼하다, 자본력이 튼튼하다 그러면 보험회사를 쉽게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데이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보험회사의 모회사가 얼마나 튼튼한지 그런 것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생명보험사는 이렇게 특별히 유리하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MG손해보험, 더K손해보험, 우리은행, 하나금융지원 없고 전열정비라는 기사가 있어서 이것도 한번 볼게요. 말씀드린 대로 제목은 똑같고, MG손해보험과 더K손해보험이 판매 채널을 넓히고 장기보험 판매를 늘릴 기반을 갖추게 됐다. 두 회사는 재무 건전성 악화로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비슷한 처지였는데, 대주주의 든든한 지원을 바탕으로 공격적으로 영업활동을 펼칠 기회를 잡았다. MG 위준으로 좀 보면, MG손해보험에 따르면 자본 확충과 임원진 구성을 마무리하고 영업 전략을 포함한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리치앤코라는 독립법인 대리점에서 200원을 투자받았다고 하고요. 리치앤코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방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MG손해보험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죠. 좀 아래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손해보험사 11곳 가운데 MG손해보험과 더K손해보험만 금융당국에 권고하고 있는 지급 여력 비율 150%를 밑돌았다.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117%가 나왔다는 얘기죠. MG가. 그러나 MG손해보험은 4월 2천억 원 규모의 자본 확충을 마무리했다. 4월이면 한 2개월 정도 전이네요. 그래서 지급 여력 비율이 200% 수준으로 높아졌을 거로 추정된다. 더K손해보험도 하나금융지주로 자본 확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죠. MG손해보험도 새마을금고고, 그리고 더K손해보험도 하나금융지주 쪽에 속해 있고, 모회사가 좀 튼튼하면 이렇게 자본 확충도 잘 될 수 있다. 그래서 MG도 뭐 200%까지 올렸으니까 200%면 아까 현대 쪽이 한 200% 정도 됐었잖아요. 삼성이 300% 정도 됐고, 그럼 150% 충분히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는 100% 신뢰할 수는 없다라는 게, 과거의 데이터로 보면 안 좋았지만 또 이렇게 보험회사별로 또 자본 확충도 하고, 또 금융당국에서도 계속 권고를 하고 빨리 확충해라, 자본 마련해라. 그래서 그렇게 쉽게 망한다고 생각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데이터들 때문에 또 새 회계기준 적용되면 보험회사들 많이 망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꼭 그렇게만 볼 것도 아니고 또 자구책을 찾아서 어떻게 개선하고 또 살아남으려고 노력하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 데이터 무조건 믿을 수도 없다. 계속 바뀐다. 참고사항 정도로 생각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MG손해보험도 RBC가 많이 증가했다라는 내용, 뭐 많이들 가입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조금만 더 설명해 볼게요. 또 하나 볼 수 있는 부분이, 손해보험협회 공시실 보시면 우리 주로 손해보험 3대 질병진단비보험 가입 많이 하시니까 또 기타 공시라는欄이 있습니다. 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세요. 검색하시면. 거기에 보면 보험금 부지급률이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부지급이 뭐냐 생각해 보면 청구 건수, 예를 들어 첫 번째 거 기준으로 해볼게요. 메리츠화재에서 고객이 보험회사에 한 66만 건을 청구했어요. 근데 그 중에 65만 건은 지급을 했다는 거죠. 보험금을 지급을 했는데, 보험금 지급하지 않은 건수가 이제 부지급 건수죠. 그거를 청구 건수 대비 백분율로 계산한 게 부지급률이죠. 청구한 건 중에 부지급한 건수가 얼마나 되냐, 얼마나 안 지급했냐라는 거죠. 크면 클수록 안 좋은 거겠죠. 이렇게 보면 평균이 한 1.5니까 내가 가입하려는 회사가 평균 데이터가 어느 정도인지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1.5보다 낮으면 잘 지급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좀 크면 좀 잘 지급 안 하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1.5 넘는 거, 평균 대비 좀 큰 회사를 좀 보니까 삼성화재, 현대해상이 있네요. 2019년 하반기 데이터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큰 기업들, 대기업들이 지급을 좀 잘 안 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AIG 손보, 에이스손해보험 여기서도 조금 부지급률이 높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개의 회사 비교할 때 부지급률이 낮은 회사 선택하셔도 도움이 되겠죠. 여기 또 하나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평균이 한 1.5 정도 되니까 100명 중에 1명, 2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뭐 지급 안 하는 건수가 되게 작네? 대부분 다 지급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대부분 청구 건수가 뭐겠어요? 큰 보험금 청구하는 건수보다는 그냥 실비보험 조금한 거, 뭐 만원, 2만원, 뭐 5만원, 10만원, 그런 것들 대부분 청구할 거 아닙니까? 대부분 청구 건수가 그런 거죠. 실비보험이죠. 제가 이전에 설명드리길, 그런 작은 금액들은 보험회사가 지급을 잘한다. 문제는 보험금이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보험회사가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도 달라진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도 파견해서 여러 가지 또 따져보고, 그래서 지급도 안 하는 건수도 생기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우리가 보험금 많이 받아야 되는 3대 질병 진단자금 같은 거, 그런 것들에 대한 부지급률은 사실 이거보다 훨씬 높을 거예요. 왜냐면 워낙 많은 건수가 녹아 들어가가지고 이 평균 비율을 많이 낮춰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보험을 너무 많이 가입할 필요도 없고,
보험을 100% 신뢰할 필요도 없고 그냥 최소한의 금액으로 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나눠서 가입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한번 참고만 좀 해보세요. 부지급률 말고 이런 것도 참고해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기타 공시란에 보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평가 항목별 결과입니다. 그 계량평가 항목들이 한 5개 정도 있어요. 이 5개 정도 계량평가 항목들에 대해서 각각이 어떤 등급을 받았는지 설명을 해놓은 데이터죠. 지금 2018년 데이터고 2019년 데이터가 아직 없는데 이 비계량평가 항목까지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계량평가 항목 5개 정도만 보면 첫 번째가 민원 발생 건수고 두 번째는 민원 처리 노력, 얼마나 노력하냐, 세 번째 소송 건수, 소송 얼마나 하냐, 보험 가입자도 소송을 하지만 보험회사도 보험 가입자한테 소송을 겁니다. 또 영업 지속 가능성, 자기자본 비율, 그리고 지급 여력 비율, BIS, RBC, 그리고 5번째가 금융사고, 사고 건수가 얼마나 많냐, 사고 금액은 얼마나 되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까 보여드렸던 평가를 매기는 거죠. 모든 보험회사가 다 있는 건 아니고 규모가 좀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영업 규모 및 민원 건수가 업권 전체의 1% 이상인 회사만 여기 표기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우수한 게 우수, 그 다음이 양호, 그 다음에 보통이다. 보통 밑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참고 데이터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특별히 우수한 건 이렇게 우수하구나, 뭐 양호하구나, 보통이구나. 한 2-3개 회사 중에 고민하고 있을 때 이런 것도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차원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 가능하면 튼튼하고 우량하면서도 보험료도 저렴한 회사가 있으면 그런 회사를 선택하려는 노력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지금까지 보여드린 데이터는 어떻게 보면 과거의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무조건 맹신하지는 말고요. 참고 데이터 정도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칠게요.